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우리도 469 정말 기대가 많죠? 영일만 석유 가스 발표에 하루 종일 와글와글입니다. 주식시장, 증권시장 상한가가 넘쳐나고 난리가 났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과 함께 과거 사례를 재조명하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고 최대 140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 X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포항 영일만 등의 아주 트렌드가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469, 동해, 7광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제발 정말이길 바란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도 이제 469이 되는 건가요? 하는 이제 기대감을 드러낸 게 있는가 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영일만 석유기가 언제적 얘기냐? 1976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오던 얘기 아니냐? 그리고 2004년도에도 또 한 번 469기였다고 했는데 정말 소량의 석유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천연가스만 나왔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수익성이 없어서 접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던 7광구는 어디 갔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영일만 석유 발견은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제1차 오일 쇼크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469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도에도 인도네시아 마두라 해저에서 한국 정부가 유전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기대를 크게 못 미쳐서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물흐물 개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일본과 이 7광구에 대한 분쟁이니 어쩌느니 해가지고 유튜브에 엄청난 뉴스가 넘쳐나고 있고, 뉴스라고 하기에는 유튜브에 엄청난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7광구의 경우 일본과의 공동 개발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7광구 대부분은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습니다. 처음 개발을 시작하던 1970년대에는 대륙봉을 경계로 해서 이 국제법 기조가 한국에 유리했었는데, 즉 해저에서도 그 대륙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부터 해저로부터 200m 이내에서 대륙과 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20년도부터 일본 해상보안청이 7광군에서 독자적으로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날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이후에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만 해도 27번의 시추 시도를 했다며 그동안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12년간의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해외의 유전 개발 그런 사례들을 보면 한 16% 정도 되는 성공 확률이 있어서 성공 확률을 가지고도 대박을 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20% 성공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또 도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돈이고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도 지금도 점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석유를 다 캐내고 있지 않죠. 경제성이 없어서 또 캐내지 못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캐내지 못하던 것을 셰일가스라고 이런 것을 중동에서 석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기술이 그동안 발전해서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생산하지 않던 것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대와 기술과 경제적인 여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와 2000년대 초반과는 지금 또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5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5천억 날아가는 겁니다. 성공하면 2천조가 넘는 노다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만간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산유국. 자,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바람만 넣었다가 기대만 잔뜩 불어넣었다가 또 훅 꺼지는 거 아닌가. 또 여기에 누가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번에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해 가스전 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매장량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실제 시추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기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에는 준비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하지 않겠죠. 자,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또한 무조건 희망 섞인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은 최소 35억 배럴은 얘기하지 않고요. 최대 140억 배럴, 이 부분에서도 최대 빼고 140억 배럴이라고 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10% 이상씩 에너지 기업들이 뛰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정말로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는 신중한 자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가스가 75%고 석유는 25%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가스가 75%, 석유가 25%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고 이렇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히 140억 배럴이고 이게 전부 다 석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자, 다른 것도 하나 보도록 합시다. 금세기에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광구의 자원량이 110억 배럴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동해 심해 개발이 현실화한다면 이거야말로 로또고 잭팟이라고 부를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브리핑에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연가스로 얘기하면 최대 29년이고 석유로 보면 4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의 오랜 꿈인 산유국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최대치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 가스의 자립을 넘어 수출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출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천연가스는 29년분이고 석유는 이것이 100% 현실화되고 100%다 끌어올렸다라고 했을 때도 최대 4년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출이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큰 나머지 과잉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 법입니다. 참,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한국은 에너지의 97% 내지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특히 원유는 수입 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해 심해 가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안정되면서 국내 산업기관이 공고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있죠.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북해에서 산유, 즉 원유가 그 생산됨으로 인해서 발견되고 생산됨으로 인해서 노르웨이의 경제적 수준이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유 생산에 의해서 그 나라의 수준이, 경제적 수준이 달라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95번째 산유국에는 올랐으나 그 양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즉 4,500만 배럴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섣부른 판단은, 섣부른 기대는, 즉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나중에 허탈감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한 자세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산한 최대 140억 배럴은 동해, 천해 매장량의 311배로 시추 결과대로 나온다고 하면 명목상 산유국을 넘어 실질적인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대감에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가 아주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조사 결과만으로 석유 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 브리핑에서 개발 성공률에 대해서 20%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률이 20%라면 실패율이 80%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성공 1%라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지만 성공 확률이 현재 20%다 라고 한다면 실패 확률이 80%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경험에 의하면 실패할 확률 내지는 경제성이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 현재 이것은 매장량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추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물리탐사 결과를 미국의 액트지오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고, 실제 부존 여부는 시추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시추 전까지는 석유가스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발표를 신중하게 했어야죠. 어쨌든 정부가 발표할 때에는,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겠죠. 국민에게 한꺼번에 다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정부는 올 연말까지 1차 탐수 시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차 시추에서 개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최소 5차에 걸쳐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해 해저에 한 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 데는 약 1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를 뚫는다라고 하면 5천억 이상이 들어가겠죠. 5천억을 들여서 2천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한국도 산유국,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무더기 상한가가 여러 개 나왔죠. 상한가 친 10개 중 7개가 석유 개발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서도 절반 이상입니다. 안덕건 산업부 장관은 매장 석유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35년부터나 개발이 시작되고 시추공 하나당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무 일찍부터 김칫국을 마시는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주식시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것은 1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산유국 여부의 제일 관건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정도, 상업화가 가능한 정도의 매장량이 있어야만 그것이 국민 경제에 국가에 도움이 되지 이번에도 아주 소량으로 검출되고 끝났다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량 최대 14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추가되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